전일제 국내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반등이 조금 미약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전일 시장에 낚인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종잡을 수 없는 시장에 대해서 오늘도 조성우 과장의 뷰로 시장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이제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27-4875, 027-4875로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까지 시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 좋을지 궁금한 점 전화 그리고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과장님께서 어떤 시장 얘기를 해주실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잠깐 실적 보고 가실게요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이렇게 또 어수선할 때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전일제 국내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좀 상승폭을 보이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서 점검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안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그동안 좀 간과했던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유동성에 대한 이 먹구름이라는 것.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제 또 간밤에 뉴욕 증시의 또 하락 요인에는 또 이 제목이 또 이제 붙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조금씩 그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좀 분명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받쳐줄 수 있는 그 키워드는 역시 실적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어제 시장을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화면을 보실게요. 네. 어제는 솔직히 좀 뭐 이제 그냥 저도 그냥 대놓고 표현하면 좀 짜증 좀 나는 이거 뭐야 이러려면 뭐 그냥 처음부터 빠지든가 그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코스피가 갭상승을 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급전직하로 그냥 1시간 동안 쭉 빠지는 게 어제 그 코스피가 장 초반에 0.94% 그러니까 1% 가까운 상승을 하다가 1시간 만에 2% 가까운 급락으로 반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기저기서 낚였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1시간 만에 그 지수의 등락폭이 무려 67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코스피가 위아래 어제 1시간 만에 3%가 출렁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낙폭을 줄이나 싶더니 저 여기가 제일 짜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다시 또 이제 주저앉는 모습이니까 실제 여기서는 이거 뭐야 하시다가 가슴 쓸어내리다가 아마 여기서 집어 던지신 분들도 아마 꽤 계실 거예요. 와, 그러면 너무 화났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네. 이 어제 흐름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피곤하고 좀 짜증스러운 구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에휴 뭐 팔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또 요거 보면서 또 약이 오르는. 그러니까 어제 시장 하루는 뭐 정말 낚였다. 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어떤 변동성을 극복을 하고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장중에 상승 반전 이제 하면서 결국에 이제 강보합으로 살짝 빨간 불만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끝났긴 했는데 네. 좀 다행스러운 거죠. 어쨌건 이제 하락세에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걸었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그 하락에 이런 정말 속절없는 하락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무엇이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실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코로나 패닉 이후에 우리 시장이 잠깐만요. 이 차트를 조금만 더 하고. 네. 마우스 좀 바꿔주세요. 미끄러워요. 네, 내일부터 바꿔드릴게요. 네. 요거 이제 코로나 급락이 쭉 올라올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번도 61선 테스트 근처에도 가본 적 없잖아요.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21선은 몇 차례 이탈을 했지만 바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하락을 하면서 61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이제 밑꼬리를 달고서 올라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기술적 분석을 막 하시고 이제 차트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뭐 5일선, 11선, 21선, 61선, 뭐 121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닉네임이 붙어 있는 이평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선을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부르고요. 이 바로 이 61선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실적선이라고 부르죠. 실적선. 그러니까 어제 시장 자체가 실적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실적 장세가 받쳐준다. 이것이 이제 상승 사이클의 전형적인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의 시장은 사전적 의미는 좀 저리 치워놓고 유동성 위주로만 이제 움직였던 시장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이제 이성을 찾는 시장의 여러 가지 기술적 반응들이 결국 이 사전적 의미에서 일단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러면 실적선에서 버텼는데 그럼 너 실적이 어떻길래 그러느냐? 이제 이걸 이제 궁금해 하시겠죠? 자, 3분기 코스피의 예상 실적 추이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요게 좀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여기서 더 빠지진 않겠지라고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인데 사실 3분기 들어서 코스피의 그 예상 실적 추이가 6월 달부터 사실 계속 그 하향 조정이 됐었던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동성으로 주가만 오르는 좀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장부를 보는 투자자들은 사실 주식을 선뜻 사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구간이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9월 들어가지고요. 9월 들어가지고 코스피의 3분기 이익 컨센서스가 지금 돌아서는 특히 이제 순익 쪽에서는 확연하게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분기까지의 이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감익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유동성이 떠받쳤는데 그럼 유동성이 그것을 떠받쳤을 때는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되나요? 지표나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네. 일단 실적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주가는 장부 가치하고 실제 주가가 너무 벌어져 있었다면 괴리율이 좀 있죠. 너무 벌어져 네. 있었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따라와 준다고 하면 이런 거죠. 터무니없이 비쌌다고 생각한 주식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네. 그죠? 이런 수준의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도 2분기에는 33조 원 정도에서 3분기에 지금 38조 원 정도로 이제 5조 원 정도가 늘어나 있고 그리고 코스피의 순이익 추정치도 2분기에 20조였는데 현재 3분기 현재 26조까지 아까 표에서 나오죠. 26조 정도로 이제 6조 원 정도 좀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지금 코스피가 더 좋다. 이 부분은 지금 실적 추정치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지만 네. 그래도 일단 실적은 그러니까 계속 더 빠지더라도 실적은 보고 더 빠지든가 아니면 이제 그만 빠지려면 실적을 보고 일어서든가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오늘 이제 시장의 키워드를 실적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4875, 027-4875로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럼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실적 시즌에 국내 증시가 그렇죠.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실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조금이나마 안도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실적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은 시장의 조정은 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은 네. 있고요. 어제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의 하락도 일단은 그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이 된 거고 기업 실적은 막상 좋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나이키 같은 섬유 의복 업종의 실적이 또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실적의 시장이 어느 정도 반응하는 것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이런 키워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 전에서 이제 그게 이제 화두로 아마 그러니까 어떤 후보도 주식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그런 후보는 없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지표와 주식 시장을 좀 달래는 그런 정책들이라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양상이라면 좀 조정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고 다시금 위로 갈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실적마저도 실망스럽다.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돗자리 접고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시장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매우 중요하죠. 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아유, 역시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맥을 잘 아니 짚고 지금 계시네. 예. 일단은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숫자가 조금이라도 예상치를 하회해버리면은 이것도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일단 그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일단 거의 이제 10조 원까지 왔어요. 10조 원까지 왔는데 이제 요거는 오히려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패닉이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때 7조 8천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0조 원이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20% 이상 지금 증가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대로 복귀한다.
이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타이밍도 굉장히 좀 기가 막히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추석 연휴 끝나면 바로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달 월초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결국에 시장은 여기서 세게 반등하기는 쉽진 않죠. 미국 장도 지금 오늘도 사실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시험 무대에 좀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은 뭐 그냥 버텨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밖에 안 되지 여기서 뭐 반격하면서 막 갑자기 뭐 이렇게 시장이 솟구치는 뭐 그런 상황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 환율, 제가 최근에 제시해드린 이 삼각 함수,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을 때는 이제 시장이 다시 윗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아래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역시 지금 삼성전자 어깨가 좀 굉장히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를 찍어준다면 네. 적어도 유동성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하던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실적이라는 부분에서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한 본 게임은 좀 추석 연휴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색깔을 결정할 텐데 제 기억에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맞는 건지는. 네. 삼성전자가 근데 항상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못 나오면 또 못 나온다고 주가가 빠졌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실적이 잘 나온다고 했을 때 주가가 거의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조정은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따른 조정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오히려 좀 더 이제 그래서 실적 보고 가실게요.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3분기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업종과 종목을 좀 미리 선별을 하는 전략이 지금부터 필요할까요?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가 2분기 33조에서 3분기 38조라고 네. 했던 부분에 상당 부분을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이끌어낸 부분이라 좀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업종들 특히 이제 네. 우리가 그동안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이제 언택트 수혜다 뭐 이제 그 코로나 수혜다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익이 폭증했던 예를 들면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시젠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3분기에도 이 전까지 보여줬던 기록적인 어떤 실적 상승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물음표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도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IT 전반에 이제 좀 실적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의 거의 40%가 IT가 차지하고 있어요. IT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거의 절반을 지탱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시장의 과도한 어떤 하방 압력을 막아줄 수는 있다. 이런 정도의 관점에서 일단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027-4875, 027-4875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시간에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접수가 됐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전화 ST큐브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뒷번호 9033님이고요. 또 후성도 지금 들고 계시는데 비중이 100%입니다. 뒷번호 5278님께서 오늘 접수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문자로 M+라는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오락가락한 시장 지금 뭐 추매를 해도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궁금증도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은 또 오늘 접수 주신 분들 위주로 코멘트를 해드릴 테니까요. 연락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10월에 대한 시장 전략까지 미리 좀 챙겨봤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 오늘 저희가 나눈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